고품격 사연툰 개개툰 구독! 고마워.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양순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나여우와 제가 좋아하는 짱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우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평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짓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거슬려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야,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허머, 양순아, 무슨 말이야? 난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여우는 그런 저의 말에 모른 척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른하게 있었는데 짱남이 오더니 양순아, 이거 마셔. 고마워. 그렇게 짱남이와 알콩달콩한 분위기가 되어갈 쯤 여우가 나타났고 짱남이와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하게 여우는 저랑 짱남이 함께 있으면 방해했고 친한 척하며 애교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겠지 싶었는데 점점 스킨십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기분이 나빠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여우, 내가 짱남이 좋아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짱남이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나 솔직히 기분 나빠. 뭐? 나 참 개어이 없네. 짱남이가 네 거야? 사귀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짱남이도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짱남이 좋아해. 너가 그냥 포기해. 뭐? 이게 정말? 그렇게 저는 여우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우가 좋아하는 남자의 사이에서 꼬리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우 짓인 게 분명한데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짱남이에게도 소문이 들어갔고 화가 난 짱남이는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야, 나여우! 어머, 짱남아!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언제 너 좋아한 적 있어? 무슨 말이야? 소문이라니 난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너가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는 거 애들이 다 말했어. 뭐라고? 결국 여우는 짱남이에게 제대로 개쪽을 당했고 뒤에서 애들 험담하고 다니는 게 학교에 퍼져서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여우는 그렇게 얼마 안 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짱남이와 저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뒤에서 남의 험담은 하지 마세요. 개개의 한마디. 비겁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말해라. 요 못된 거사. 고마워.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이순수입니다. 동갑인 남친 음용이와는 만난 지 이제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작년에는 야외 데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 들어 실내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친과는 스킨십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순수야, 우리 영화 한 편 볼까? 응, 좋아. 뭐 볼까? 헤헤, 기다려봐. 내가 진짜 재밌는 영화 받아왔어. 그렇게 민망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남친은 자꾸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사귄 지도 좀 되었고 키스까지는 그래도 허락했지만 아직 미성년자고 그 이상의 진도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자꾸만 남친이 이런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분위기에 취해 키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 나은미용, 너 진짜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지? 아 미안 순수야. 그런데 우리 사귄 지도 좀 되었고 이제 슬슬 괜찮지 않아?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을래 진짜? 그렇게 저는 남친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혼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친이 좀 얌전해진 것 같긴 하지만 시시때때 기회를 노리는 탓에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남친은 뱀새끼 마냥 요리조리 잘 피해 넘겼고, 그런 남친의 공격에 저는 철벽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마, 음유이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더욱더 수비에 신경 쓰거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실내 데이트를 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저희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남친의 이런 모습만 빼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1년 정도 사귀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개개의 한마디. 남친의 개수작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지키세요. 고마워.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기쌤입니다. 작년에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민을 가게 되어 저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낮은 등급의 학교로 편입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기가 좀 센 편이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일본 애들이 있으면 아주 반 죽여놔야지 하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첫 등교날이 다가왔고, 좋아, 긴장하지 말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기쌤 데스. 한코쿠에서 전화가 왔데스. 하지만 반 아이들의 표정은 전혀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뻘쭘하게 자리에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학교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와 다들 삼삼 모여 먹는 곳이었는데 역시나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착해 보이는 애들 3명이 다가와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기세무짱 곤니치와 와타시노 사쿠라 데스. 오 사쿠라짱 곤니치와 아리가또.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다니 역시 세계는 평화롭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구석에 있던 3명의 일진처럼 보이는 애들이 오더니 제 도시락에 실내화를 던지는 거였어요. 조세 오마에노 쿠니니 카에레 후사이쿠나노가 에이 키무치와리. 분명 조세라는 말과 욕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비웃는 일진들의 모습에 저는 화가 진짜 끝까지 나서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이 같은 게?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이 그리고 있는 힘껏 실내화를 올린 여자의 배를 때렸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배워서 또래 여자애들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달려들은 그 애들을 제대로 응징해 주었죠. 하지만 그대로 화가 풀리지 않았던 저는 순간 일본 애들이 센 발음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짜장면, 짬뽕, 나가사키 짬뽕, 깐쇼새우, 짜장덮밥, 볶음 짜장!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고 절 괴롭혔던 3명과 반에 있던 모든 애들이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나중에 친해지게 된 같은 반 남학생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로 무서운 말을 하다 갑자기 광기에 차 웃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고, 역시 한국인은 강하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 일본 애들은 절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고, 처음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었던 착한 애들과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꼭 저렇게 물 흐리는 애들이 있기 마련인가 봐요. 하지만 착한 애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이니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개개의 한마디. 남을 괴롭히면 반드시 자신에게 큰 화로 돌아온다. 고마워.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고민이입니다. 계약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된 예쁨이와는 정말 이렇게 잘 만나 싶을 정도로 둘도 없는 베프가 되었습니다. 예쁨이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얼굴까지는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갔더니 새로운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꿈꾸던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짝사랑을 하게 되었고 예쁨이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대박! 고백해버려! 그치만 이름도 모르는걸? 뭐? 정말?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도저히 다가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 바보야,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이 쟁취하는 법. 오늘 가서 당장 번호 물어봐. 숙제야. 그렇게 저는 예쁨이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 꼭 번호를 물어보길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쁨이가 말해준 대로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나 번호 알려주면 안 될까? 나 여자친구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너무 부끄러워 그대로 도망치듯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쁨이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쁨이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예쁨이의 남자친구가 학교 앞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던 예쁨이의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예쁨이와 함께 학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 남자애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눈치를 보니 그 남자아이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해, 내 남친 찬혁이야. 안녕? 여기는 내 완전 소울메이트, 내 베프 고민이야. 안녕? 아무것도 모르는 예쁨이는 우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제 제일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게 된 남자애라니.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쁨이에게는 모른 척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예쁨이와 찬혁이는 201일이 되는 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쁨이 말로는 싸워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쁨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찬혁이를 계속 마주치게 되고 학교에서는 예쁨이와 함께 있으니 정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개의 한마디. 사랑과 우정, 그것이 문제로다.